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에 실린 AI 채용에 대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AI 역량 검사 중 하나인 고양이 술래잡기가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데요. 1초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생쥐와 고양이의 위치를 각각 보여주고 겹치는 부분을 찾게 하는 방식의 면접입니다. 이외에도 컴퓨터와 50번 가까이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이겨야 하는 검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AI 역량 검사나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합격해도 왜 합격한지 모르겠다고 하고 떨어지면 허탈감이 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측은 AI 게임은 신경과학 알고리즘과 기업의 고성과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 거라면서 핵심 기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입한 기업들은 채용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지원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그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도 종종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는 만큼 AI라고 해서 공정성 측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AI에 의한 평가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사망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 최근 산업재해가 인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 백혈병 등 혈액암이 산재로 인정된 적은 있었지만 위암과 같은 고형암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한 승무원은 미주와 유럽 노선을 오고 가며 북극 항로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 노출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누적 피폭 방사선량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위암과 또 우주 방사선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항공사가 사용하는 측정법이 누적 방사선량을 과소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서 방사선 산재 인정의 범위가 넓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휴대폰 촬영할 때 찰칵 소리 사라지나?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004년 불법 촬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소리를 나도록 했습니다.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를 하더라도 촬영을 할 때는 찰칵 소리가 나도록 한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불편만 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델들은 줌 기능이 발전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먼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졌고 또 강제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설치해서 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국민생각함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제 오후 기준 85%의 응답자가 촬영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촬영음이 나오지 않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촬영음 규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없애더라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권익위는 규제 폐지 권고보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해당 내용들을 전달해서 민간이 스스로 규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코인왕 31세 뱅크먼 115년형 위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때는 기업 가치가 40조 원을 넘었던 FTX. 작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 자금을 빼돌려서 빚 상환에 사용하거나 호화 부동산을 사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관련 재판 과정이 진행됐는데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7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의 최고형을 모두 더한다면 115년형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심원 판단을 기반으로 1심 재판부는 내년 3월 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115년형은 최고형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15년형부터 25년형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11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